데이터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레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내가 전세로 가야 될지 혹은 이 집을 지금 매수해야 되는 건지 수많은 시나리오를 미리 이제 다 돌려보고 가장 점수가 높은 것부터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초개인화 부동산 처방전 부동을 만드는 크레이지 알파카의 김기은입니다. 먼저 저희 앞서간 선배 기업 직방 이런 것들이 되게 빠르게 성장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 호발주자로서 차세대 프롭테크는 어떤 길을 가는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앞 세대들이 오프라인에 있던 정보를 온라인에 옮기는 정보의 폐쇄성을 좀 혁신을 했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의 과제는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걸 이제 풀어내는 스타트업이 다음 차세대 프롭테크로서 성장할 수 있는 폭발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또 프롭테크 자체가 시장이 의식주 중에서 제일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무시할 수가 없고, 거기다가 오히려 의류나 음식 쪽은 테크가 잘 이렇게 연동이 되어서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은 기술이 접목이 된 부분들이 아직 많지 않아서 블루오션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크레이지 알파카 대표 김기은입니다. 저는 예전에 부동산 펀드를 운영했었던 경험을 가지고 프롭테크를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요. 과거에 기관들이나 혹은 일부 고액 자산가들이 집을 고르거나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웠었던 경험이 되는 시간이었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일반인들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자산이 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나 의사결정 과정을 도와주는 전문가 시스템이 되게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이런 부분을 좀 접목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크레이지 알파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언젠가는 사업을 할 거라 생각을 했었고, 그게 30대 후반에서 40대 정도에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2018년 정도부터 창업에 대한 붐이 좀 많이 일었었고, 저도 그때 주변에서 많은 케이스들을 보면서 새로운 바람이 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트업을 하게 되었고, 마침 또 제가 도메인 지식이 많이 있는 쪽이 부동산이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동산에 관심을 처음에 가졌는데, 시장별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이라는 시장이 진짜 매력적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계기를 좀 많이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거는 투자 유치를 하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보통 투자자를 만나고 또 투자자가 마침 투자를 하려고 하는 타이밍에 저희가 레이징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플러스 또 핏이 잘 맞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많은 풀의 투자자들과 계속해서 컨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많이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넥스트 유니콘에서 투자자들이랑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많이 찾을 수 있게 해주셔서 저희도 좀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을 만날 때마다 저희가 매번 다르게 발표를 준비를 했어요. 처음에 10번은 항상 누구나 그렇듯 바꾸지만 50번째 IR을 가다 보면 굉장히 매너리즘이 생기더라고요. 또 받겠어? 라는 생각도 들고, 실제로 한 80번 조금 안 되게 IR 하고 나서 첫 투자를 받았거든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바꿀 수 있었던 게 아마 투자자들한테도 좀 나중에는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발표를 잘하고 말고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이제 임원회의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지금까지 본 모든 발표 중에 가장 잘했다라는 말을 듣고 나왔는데 투자를 못 받았거든요. 발표 실력이나 그날의 분위기보다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투자자한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를 뉴스 기사든지 홈페이지든지 넥스트 유니콘이든지 계속해서 이렇게 빌드업을 해놓으면 그걸 보고 이미 마음을 반쯤 정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IR을 딱 하고 나면 이분은 하겠다고 마음먹고 오셨구나라는 느낌이 딱 왔을 때는 진짜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우연히 80번째
없었고 그게 운이 좋았다면 두 번째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타트업한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책임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크루들이랑 또 투자자들이랑 누군가를 믿고 앞으로 나간다라고 했을 때 결국 창업자를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져야 되는 책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가치인 것 같아요. 저희 회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션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회사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미션은 누구도 늦었다라는 건 없다라는 걸 보여주자라는 게 저희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앱이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집을 사려면 지금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들, 그리고 지금 많이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싶어요. 그게 집이든 투자든 구직이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원들도 보면은 커리어 체인지가 굉장히 크셨던 분들이 많아요. 나이나 전공 이런 거에 상관없이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큰 터닝 포인트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저희 회사가 함께 할 수 있으면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사명 회의할 때 그냥 누가 알파카 엄청 귀여워요. 이렇게 뛰고 침도 잘 뱉어요. 이래서 그러면 알파카로 하자고 했고 침도 잘 뱉으니까 크레이지하다고. 네, 귀여우니까. 저희는 B2C로 초개인화 부동산 처방전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는데요. 일반인도 기관이나 자산가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레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걸 도와주냐라고 했을 때 집에 대한 전망도 좀 같이 해주고요. 또 내가 전세로 가야 될지 혹은 이 집을 지금 매수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집을 전세로 주고 또 그 집으로 내가 전세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학군 때문에 잠깐 그쪽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굳이 이 집을 팔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집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수많은 시나리오를 미리 이제 다 돌려보고 가장 점수가 높은 것부터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현금 흐름. 이게 되게 중요한데 많이 캐치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갑자기 몇 천만 원이 비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미리 프로젝션을 해서 비는 날이 없는지 현금 흐름이 제때제때 잘 들어오는지 같이 체크를 해드리는 기능이 있어요. 지금 추천하는 아파트들이 모두 있는 매물 안에서만 저희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만 하고 있어요.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부동산과는 조금 다르게 분석하기 쉬운 게 윗집이나 아랫집이나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고층 프리미엄 약간 이런 것만 조금 배제를 할 수 있게 되면 거의 증권처럼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는 증권처럼 한번 분석해보자 라고 접근을 했고 다행히 좀 정확도도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본인에 대한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그럼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과 이사 가고 싶은 집을 추천을 해드리는 걸 고르시면 이제 그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해서 추가로 돈을 얼마를 더 마련을 하셔야지 이사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세금은 얼마 나올 것 같은지 이런 걸 먼저 좀 보여드리고요. 이 집으로 이사 가고 싶으시면 전세로 가야 된다, 매수로 가야 된다 이렇게 알려드려요. 근데 이제 로직이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분석을 보는 기능이 있고 그 안에서 현금 흐름이랑 교통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돼요. 본인이 교통이 더 중요한지 혹은 학군이 더 중요한지 이런 걸 다 커스터마이즈 한 대로 저희가 가중치를 매겨서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랑 1주택자를 위한 처방전이 나올 거고요. 처음에 내가 출퇴근하는 직장의 주소, 그리고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내 배우자의 그 출퇴근하는 곳, 아이가 있다면 아이를 봐주시는 주 양육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분의 집까지 해서 이제 세 군데를 합쳐서 대중교통이나 혹은 자차로, 도보로 걸었을 때 얼마나 가까운지 가장 최적화한 곳을 찾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내 예산에 맞는 집을 찾고요. 그 다음에 내 예산에 들어오는 거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은 전월세를 조금 보여드리기도 해요.
수익성이 중요한 분이 아니라면 전세를 많이 권하는 케이스도 좀 생겨요. 임차를 한다면 예산에 맞는 집이 서울에 좀 많습니다. 가장 쉽게 떠올리실 만한 서비스가 네이버 부동산, 직방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호갱노노도 있고. 저희는 그런 이제 대기업이자 선배이사인 분들을 1세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구자이고 혁명가이셨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큰 공통점은 부동산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있고 이거를 개인들에게 노출을 보기 좋게 해주고 있다라는 게 있을 것 같고, 이제 1세대 중에서도 차이가 있다면은 네이버 부동산 같은 곳들은 매물이 좀 많은 편에 속하고, 호갱노노는 매물이 별도로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매물이 있고 확보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프로테크 간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세대 간 차이라고 하면 이 데이터를 사실 그대로 보여주느냐, 여기에 이제 좀 1세대들은 집중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장점이기도 한 회사들이고, 그 다음 회사들은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냐에 좀 더 많이 집중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측이랑 추천이랑 세금 계산 쪽이 있는데, 이제 세금 계산은 정말 간단하게 룰 베이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보다 더 정확하게 분석을 그렇게 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일단 세금 계산은 룰 베이스로 하고 있고, 예측 같은 부분은 이제 거시경제 트렌드를 저희가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기도 하고요. 또 미시적으로 아파트만의 특성 때문에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들에 대해서도 어떤 특성이 가격을 많이 조정하는지를 단지마다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경제학과를 나온 분들이 이걸 하나하나 단지마다 분석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좀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 생각하시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넷플릭스는 이 사람의 행동 데이터에 기반해서 다음 영화를 추천을 해주잖아요. 인공지능이 영화도 추천을 해준다면 집은 추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비슷한 모델을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저희가 MVP를 작년에 2번 출시를 했었고, 시장 테스트를 각각 따로따로 해봤었는데, 처음에 저희가 MVP 출시했을 때는 포커스 그룹으로 한 10명만 모집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거의 한 2,000명 정도가 모였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을 냈었고, 그때 이제 약 180명을 따로 선발을 해서 저희가 피드백을 되게 디테일하게 받았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2차로 오픈을 해서 이번에는 전문 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그 시장 테스트를 했었고, 그때 이제 저희 서비스에 대한 디테일한 피드백들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서 두 번째로 갈 때는 피보팅에 가까웠다면, 두 번째에서 지금 베타 서비스로 오는 거에서는 사용자 피드백이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그 외로도 이제 중간중간에 투자 유치도 같이 병행을 했었고요. 네,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쟁사들이라고 하면 보통 부동산 가격 데이터를 모아서 특정 단지에 대한 혹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가격을 유추해내는 혹은 예측해내는 그런 인공지능 모델들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상업용 부동산에 그런 기술을 적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주거용 부동산 중에 비아파트 쪽을 많이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아파트 쪽 이렇게 보고 있고, 아파트를 저희랑 비슷하게 접근하시는 곳은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서비스에서 초개인화라는 키워드를 제일 먼저 꺼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곳들이 자산을 분석하는 것에 인공지능을 심는 것을 목표로 하신다라면, 저희는 개인까지 분석해서 이 둘을 잘 매칭하는 게 인공지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개인화된 분석이 있다라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떤 게 불편한지, 어떤 게 사용자들이 저희가 예상한 대로 편하게 느끼셨는지 이런 걸 파악하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들과 교감하는 게 올해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은 지금 개발팀, 퀀트팀,
그리고 경영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개발팀 같은 경우에는 퀀트팀을 겸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개발자이시면서 데이터 분석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고, 그 다음에 퀀트팀에만 속해 있는 분들은 부동산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시고 또 통계학적으로 이해가 있으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경영팀 쪽으로 오면은 스타트업을 성장시키는 것 자체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신 분도 있고, 부동산이라는 도메인 안에서 어떻게 성장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번에 개발팀을 조금 더 많이 보강을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네, 처음에 CTO가 되시는 분이랑 부동산에 대한 시장에 대한 교감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원래도 창업에 대해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었고, 마침 또 제가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접점이 있어서 여러 번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여기서 기술을 제대로 구현을 빠르게 해내면 충분히 승산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고요. 처음에 CTO를 영입하고 나서는 좀 그 다음에는 일사천리였던 것 같아요. 이분의 성향 자체가 오픈마인드셔서 우리가 구현할 수 있고 구현할 수 없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의 방향성을 한 번도 정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기술이 우리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기획을 하세요. 나머지는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인맥을 통해서는 아니지만 그분이랑 대화를 나눠본 인터뷰이들은 다 한눈에 반하셨던 것 같아요. 협업 문화가 되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도전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도 저희 팀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 어떻게 하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되게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을 못하고 있으면 먼저 와서 이거 바꾸자, 이거 할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해보자 라고 생각을 많이 협업에 맞춰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저희 팀의 특징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9명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5명이 이제 개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기 근속 특별 포상 같은 게 있는데 장기 근속이라고 하는 기준이 2년이에요. 그래서 2년 만근을 하시면 비행기 티켓도 나가고 호텔 숙박권도 나가고 유급 휴가도 나가고 간식 박스는 당연히 있고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을 안 하시는 게 있어요. 저희 동아리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꽃꽂이 동아리를 만드시든 게임 동아리를 만드시든 하면 회사에서 지원금이 나가는데, 네, 너무 빠른 성장을 하시느라고 동아리를 하실 일이 없으셨지만 앞으로는 동아리를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천천히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올해 말 정도에 투자를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프리-A까지 클로징을 했는데 올해 한 3분기 정도부터는 인사드리고 나서 4분기에는 시리즈 A를 클로징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저희가 당연히 개발자 쪽은 백엔드 쪽을 중심으로 저희가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퀀트 분들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되게 빠르게 지금 채용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외로도 저희가 디자이너나 PM도 저희가 좀 모시고 있고, 많은 영역에서 꼭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저희랑 이번에 빠르게 성장을 일궈내실 분들을 좀 모시고 싶어서 좀 공격적으로 채용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10명 정도 채용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직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 팀에서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문화가 협업 문화가 좀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협업을 잘 하시는 분이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앞으로 더 빠른 성장을 잘 읽어나가기 위해서 회사의 기둥이 되어주실 분들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도메인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앞으로 관심 가질 계획이 있으시면은 좀 더 저희 회사의 인재상에 맞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부분은 회사 기업 가치가 빨리빨리 큰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복지는 급여랑 스톡 옵션이랑 휴가인데 저희가 이 부분이 다 좋다라고 자부를 하거든요. 스톡 옵션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걸 경험하실 수가 있고요. 듀데이트까지는 엄청나게 혹독한 일정을 가지실 수도 있지만 그게 지나고 나면은 그에 맞는 휴가를 다시 더 드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을 한번 만나서 일을 했었어야 했었던 일정이 있었는데 그때 출근하셨던 분들은 출근했던 일수 곱하기 1.5배로 휴가를 별도로 드리기도 했고 또 네,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빠듯하게 일정을 맞춰내시는 거에 따라서 상여금이 따로 지급이 되기도 하고 거기에 맞는 보상은 항상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리콘밸리에 가는 거가 제일 큰 목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던 스타트업이 실리콘밸리로 가는 여정을 함께 하는 게 제일 큰 목표고 그거를 많은 사람들과 공감을 하면서 읽어내고 싶어요.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 스타트업으로서 성장을 하는데 모든 구성원들이 같이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거든요. 커리어적인 성장이든 혹은 스타트업이 어떻게 성장하고 하는지 지켜보고 싶으신 분이든 혹은 부동산이라는 시장을 어떻게 혁신해 나가는지를 알고 싶으시든 이런 것들 다 저희 회사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예쁘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